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1,000명대, 또 사망자는 역대 최대 규모로 나오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상감염위험과 변이 바이러스 출현을 지금 코로나19 상황의 부정적인 요소로 꼽았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역대 최대 사망자가 40명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좀 사망자의 좀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한 최근 일주일간 그 사망자의 그 연령대를 보면 그 70대 이상이 8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40명 이제 이번에 발생한 그 40명이 이제 뭐 지금 그 연휴 동안에 이제 그런 숫자들이 좀 같이 넣어지긴 했지만 확인을 해봤더니 한 70%, 28명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19라는 이 유행의 상황에서 그 어찌 보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피해 최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 피해 최소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망자를 막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르신들과 요양병원 중심의 그런 유행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이제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12월 한 달간의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사망자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고 하고 또 요양병원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 그 상황을 보니까요. 피해를 말씀하신 대로 최소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현장에서는 뭐 갇혀서 죽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이 결국은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거는 방역 당국의 노력과 사회적 거리두기 두 가지가 합쳐지는데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요양병원이나 뭐 아니면 뭐 구치소나 지금 최근에 이제 대규모 이제 유행이 발생한 곳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걸 예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 안에서 할 수도 없고 뭐 어르신들이 나돌아다니실 수도 없는 거고 무슨 5인 이상 그런 뭐 사적인 모임 금지가 해당되시지도 않는 부분이고 결국은 거기에 계신 분들 요양병원, 요양시설, 뭐 구치소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부에 이제 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방역 당국의 이제 노력으로 이제 사망자 수를 줄이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지금 많은 경우가 이제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바로바로 병원으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 이제 남아 계시면서 이제 뭐 치료도 받고 이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는 지금 병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병상 부족이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코호트 격리가 돼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코호트 격리라는 게 사실은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만 감염력이 있는 그런 질환에서는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코호트라는 거는 동일 집단이지 않습니까? 환자면 환자끼리만 딱 모아놔야 되는 거고 여기에 정상이 있게 되면 감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19라는 게 그 동일 집단을 갖다가 경계를 지을 수가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증상자인데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고요. 요양병원에 어르신들 치매 걸리고 그러면 증상이 있어도 표현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확진자, 비확진자, 증상자, 비확진자를 갖다 나누기가 어려운 공간이 이런 요양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코호트 격리가 사실 맞지가 않고요. 그 방역의 대책으로서 맞지가 않고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그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중증 환자분들은 중증 환자 병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입원 환자 병실로 아니면 경우는 생활치료센터로 해서 나눠서 이제 그 분리가 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계속 과거에 청도대남병원부터 시작된 그 대규모 이제 이런 유행이나 사망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그런 코호트 격리를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그 환자들을 최대한 흩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방역당국에서 지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병상 배정을 못 받고 대기 중에 사망하는 요양병원 환자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지금 중환자 병상으로 좀 옮겨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전문적인 의료진들이 가서 평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의 상당수가 굉장히 어르신의 기저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수가 이제 중증 환자 진료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전문적인 그런 그 의료진들의 지금 케어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 그 시기를 놓쳐서 사망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 계신 분들을 전문적인 의료진들이 보시는 병원으로 요양병원에서 그냥 거기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이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게 가장 어찌 보면 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코호트 격리로 인해서 어쨌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 당국이요, 변이 바이러스 출현을 코로나19 상황에 좀 부정적인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초기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변이가 좀 일어나 왔지 않습니까? 이번 변이가 좀 위험한 이유는 전파력 때문입니까? 결국은 이제 코로나19는 이제 RN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고 RNA 바이러스는 계속적으로 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신종 감염병을 일으킨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은 전파력을 높이고 또 숙주의 중증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오래 잘 감염돼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돌고 있는 형은 이제 GH형의 G614 이제 형의 그 이제 그런 전파력이 비교적 센 그런 이제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영국이나 남아공 등지에서 이제 새로운 변이, 그러니까 GR형의 이제 새로운 변이들이 나타났고 그 변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전파력보다 훨씬 더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바이러스들이 지금 뭐 영국 당국 얘기에 의하면 재생산 지수를 1.1에서 1.5까지 올렸다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파력이 굉장히 이제 강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유입됐을 때에 결국은 우리나라의 지금 유행의 양상을 또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외부 유입을 이제 막는 상황에서 또 그런 그 바이러스에 또 대응하는 건 대책을 시간을 벌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백신을 일부 국가는 맞고 있지만 뭐 백신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좀 공포감이 커지고 있어서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면 공포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독감 같은 경우도 매년 백신을 맞는 이유가 바이러스가 변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19도 전파력이 강해지는 만큼 또 치명률은 높지 않다는 얘기가 있던데 독감만큼 치명률이 낮지 않은 겁니까? 높지 않은 겁니까? 결국은 이제 그 지금에 이제 생기고 있는 변이들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하게 생기는 변이들이고, 이제 그 특성을 갖다 계속 분석해 봤더니 지금 영국이나 남아공 거는 이제 전파력이 좀 세더라. 근데 중증도는 그렇게 높이지 않더라. 요 정도까지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에 돌고 있는 이런 변이 정도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 중요한 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그걸 무력시키는 그런 변이가 생기면 안 되는 건데 그런 변이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이나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백신 접종에 의해서 이제 항체가 생기고 바이러스들이 그런 항체의 공격을 받아서 제대로 이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 백신에 의한 항체를 무력화시키는 형태의 변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전파력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가게 되면 백신을 무력화되고 백신에 듣지 않는 항체 그 바이러스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독감 백신 마찬가지 않습니까? 매년 접종을 하는데 그거를 갖다 회피하는 새로운 변이가 생겨갖고 매년마다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것처럼 백신 접종 이후의 변이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 살펴서 혹시라도 백신이나 항체, 뭐 혈당 치료제 듣지 않을 만한 그런 변이들이 생기지 않는지를 잘 관찰하는 게 앞으로 이제 더 급선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지금 백신이 무력화될까 이게 또 걱정이기도 한데 일단 백신 확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모더나사의 백신 2천만 병을 추가로 확보를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저희가 백신을 좀 확보한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데 좀 괜찮은 충분한 양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백신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이 유행을 어찌 보면 종식시킬 수 있는 진정한 이제 게임 체인저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백신을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돼서 이제 들어왔을 때 지금 사실은 뭐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통제는 못하더라도 사망자를 줄이는 피해 최소화에 이제 당장 이제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접종한 비율들이 많아져서 60% 이상이 이제 접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찌 보면 유행 자체가 바이러스가 이제 그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유행이 통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확보된 물량이 정말로 잘 그 접종이 가능해지고 또 이제 나중에 지금 아직 접종하지 못하는 소아나 이런 부분들까지 접종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유행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 짧게요. 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식약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허가 신청이 나게 되면 경증이나 중등증, 그러니까 중증은 아닌데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결국은 뭐 우리가 이제 그 타미플루라고 이제 독감 때도 이제 약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 항바이러스제 이제 지금 항체 치료제는 그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무력화시켜서 예. 숙제 붙질 못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미 들어와서 감염된 거에는 효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증상이 가벼운 단계 보통 일주일 이내에 그런 치료제가 들어갔을 때 그 바이러스가 무력화되면서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면 예. 우리가 감염되지 않거나 경증으로 이제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제 임상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가능성을 여부를 두고 긴급 승인을 하게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